네, 자 오늘 장에서 좀 특징주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특히나 네네. 저는 지금 보니까 두산 솔루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사실 뭐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네. 두산그룹의 자구안 계획 중에 이제 두산 솔루스 매각이 포함돼 있었고 이제 네. 사모펀드로서 이제 매각이 확정됐는데 오늘은 뭐 약간 더 사업적인 호재가 좀 발표되면서 이제 밝혀지면서 좀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네. 어쨌든 공급 계약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네네. 호재거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테슬라와 직접 계약을 한다는 것이 좀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근데 이 두산 솔루스가요. 만드는 이 전지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지박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2차 전지 음극 부분에서 이제 얇게 씌우는 구리막인데 이 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전류가 흐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2차 전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두산 솔루스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70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여기서 57%가 지금 전지박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지박에 더 그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이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또 두산 솔루스가 유럽에서 전지박 생산 업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테슬라가 이쪽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박이라는 게 2차 전지 음극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인데 네네. 이것을 이제 두산 솔루스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가 배터리 소재를 좀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거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에 뭐 공급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뭐 지난 9월에 또 테슬라 좀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라는 이렇게 좀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들 거야. 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우려가 이미 한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보면은 뭐 내운영까지는 100기가와트시, 그 2030년까지는 3테라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자체 생산 공정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 정말 두산 솔루스와 이렇게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계약하는 게 지금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네. 이런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계획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정말 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 나아가고 있구나. 좀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그 제조업체들에게는 좀 우려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주가의 경우는 약간 약보합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예. 아마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네네.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차근차근 계획을 잘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또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 삼성화재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장에서 참 보기 드문 예. 네, 금융주저에서 예, 워낙 무겁기도 하고 좀 수급이 몰린 섹터는 아니어가지고 네. 지금도 주가는 약보합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또 그래도 개별 호재가 있어서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삼성화재와 또 중국의 텐센트가 중국에 좀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이제 기존 삼성화재가 중국 법인이 있어요. 근데 예. 있는데 여기 텐센트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재무적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서 합작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 좀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작 법인이 설립되면은 삼성화재 중국 법인이 중국 법인에 대한 삼성화재 지분이 이제 37%로 줄어들고 예. 텐센트의 지분이 32%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중국계 이제 FI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중국에서 개인 손해보험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선진화가 되면서 이런 보험의 필요성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중국 네.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죠. 없는데 이 텐센트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텐센트 뭐 중국계 자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 가진 분도 많은데 이 텐센트는 그냥 중국 기업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고 뭐 중국 게임 배급 업체로도 유명한데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래시 로얄 이런 것도 중국에서 배급하고 있고 SNS 가지고 있는 위챗, 뭐 네. QQ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뭐 위챗페이 이런 핀테크 업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
주가로서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이 삼성화재가 이제 이쪽이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거는 호재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슈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텐센트가 그냥 중국 기업이 아니고 지금 네네. 중국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 또 삼성화재가 여기 손을 잡았다면 주가에도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있었을 거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구체화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걸 좀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네.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한 내용이 아직 단기간에 없어도 중국 보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네.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KF투자증권은 12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텐센트와 이제 제휴한 것만으로도 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단기적인 주가보다는 향후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내용들이 좀 뒷받침되는 게 조금 나오기라도 한다면 금방 네네.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까지 또 확인을 해보죠. 네, 다음 종목 SNK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게 보시면 뭐 상장을 2019년에 했는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황과 상관없이 고꾸라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종목이어서 네.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 화끈해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종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또 그 배경이 좀 재밌어서 이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SNK의 최대 주주가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굉장히 회사 이름 긴데 여기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최대 주주가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긴 한데 뭐 SNK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코스닥 업체가 사장이 바뀌었어, 최대 주주 바뀌었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한가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네. 그 이유가 이제 SNK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인데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또 최대 주주는 홍콩과 중국계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자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한 겁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뭐 중국계다 이러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좀 앞서 중국계 회사들 중에서 이제 국내에 상장해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이제 과거에 예. 상장 폐지됐었는데 그쵸. 예, 배 한 척이 있었는데 배를 각도를 다르게 사진 찍어가지고 네. 되게 수척이 있는 것처럼 해서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국계 자본에 대한 신뢰감이 좀 낮은 상황에서 편견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대 주주가 중국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SNK가 또 우리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올해 6월에 중간 배당을 했는데 684억 원어치의 좀 고액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SNK가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이제 배당으로 이제 벌어들일 만큼 다 벌어들이고 이제 매각했네? 약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어쨌거나 이제 중국계 자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호재로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 SNK를 사들이는 또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 어떤 기업인지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듣네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계 대신에 오일머니, 중동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소유주가 이름이 긴데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인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세자가 게임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평소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사라들이 그리고 산 건데 이분이 또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차기 왕위 계승까지 좀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의 왕위 계승이 유력한 사람이 SNK를 산 거가 되기 때문에 또 주주들은 또 굉장히 또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앞서 여쭤보신 것처럼 뭐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상한가? 좀 예. 이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샀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이해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 밀어온 중국계 자본이 빠져나가고 사우디 왕세자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인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이번 인수로 또 그 경영진이 또 물갈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 그러면 또 약간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뭐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중동의 이제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네. 단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새로운 출발, 도약이 있을 거라는 네네. 좀 기대감을 맞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산솔루스, 뭐 삼성화재, SNK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